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홍준표가 왔습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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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이 나라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우리 부모들이 피땀 흘리고 목숨을 바쳐 세운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친북 좌파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까? 오늘 어제 저녁부터 SBS 보도를 보면 세월호 인장하는 시점을 문재인 측과 해수부가 협력을 해서 대선에 맞춰서 딱 인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장을 해가지고 세월호를 또 이용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세월호가 인정이 될 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묘한 시기에 인양을 했다. 네? 이거 도대체 세월호를 가지고 몇 년을 울고 먹냐? 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상도 3년이 지나면 탈상을 하는데 3년 이상이나 그걸 울고 먹고 이젠 제발 어린 학생들 억울한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행복항에 가냐? 난 안 간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 우리 경남도청에 한 달 동안 분향소 차려놓고 내 예도를 했다. 그거 해난 사고 아니냐? 예? 옛날에 YS 초기에 93년도인가 부안 위도에서 전라북도 서해 폐료가 가다가 세월호가 똑같이 250명이 수장이 됐어요. 그 수장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정치권에서 아무도 그걸 이용해 먹은 일 없어요. 그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세월호 사건을 3년 이상 울고보면서 요즘 TV 토론 어제 마지막에 했는데 어제 했지? 어제 마지막에 했는데 배지를 떡 달고 나왔더라고. 도대체가 어린 학생 죽음을 이용해서 그걸 대통령한테 해보겠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대통령을 맡길 수 있습니까?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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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그 TV 토론 보셨겠지만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 하도 적폐청산 한다고 하길래 자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독재 정권인데 적폐냐 아니냐 이제 엄격그래 적폐 맞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네 말대로 청산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 청산할 거냐 이래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말을 잘못했거든. 엄격그래 적폐라고 이야기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적폐 청산한다고 사니까 그럼 적폐는 청산해야 될까 아이가? 그래 청산할 거냐 김정은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하잖아요. 얼마 버리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적폐라고 그거 한 것 때문에 어제 밤새도록 후회했을 거야. 홍준표!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이야기할게. 대학생 등록금을 반값으로 한다고 그래 공약을 다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대학생 등록금이 113%가 올랐어. 딱 2배가 올랐어. 이명박이 때하고 지금까지 대학생 등록금을 3% 이상 올린 일이 없습니다. 네? 올린 일이 없는데 도대체가 저거가 집권할 때 10년 전에 대학생 등록금을 딱 2배로 올려요. 2배. 113% 올렸다고. 올려놔놓고 지금 공약집 보세요. 네? 반값 등록금 한다. 저거가 올린 등록금 반값으로 원래대로 내려가는 건데 그걸 갖다가 마치 지가 해줄 듯이 지가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그랬다고. 아니 어떻게 공약을 해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제도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가 할 때 등록금을 자유화 해가지고 2배로 올려놨다. 그래가지고 이명박이 때부터 대학 등록금 못 올리도록 억제 정책을 써가지고 3%배 안 올랐다. 그 사이에. 그런데 지금 와서 반값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거가 옛날에 올리기 전에 가격으로 내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공약을 그냥 옛날에 우리가 올렸던 거 그거 도로 내리겠습니다. 이래 공약을 해야지. 홍준표. 그래 그 문 후보는 입만 열만 거짓말을 해요. 맞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토론을 할 때 한미 FTA 제가 국회에서 체류탄 터뜨리 가면서 내가 그 해결을 했거든요. 해결을 했는데 그걸 갖다 자기가 했다고 빡빡 세우잖아요. 실은 그거 반대했어요. 반대하고 반대 설명하고 내보고 매국노라고 하고 얼싸 늑약이라고 하고 제2의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고 내보고 그 매국노라고 크게 용해놓고 TV 토론 때 그 국민들이 다 아는데 넌끔스럽게 나보고 지가 했다고 빡빡 세워줘. 그래가지고 또 어제 TV 토론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보수를 불태운다 이래놨는데 그럼 네가 되면 나는 막 거슬리 죽겠다. 네가 되면 나는 뭐 불태운다고 하니까 거슬리 죽겠네. 그래 물어보니까 불태운다는 게 그것이 아니고 또 한참 그러더라고. 그 당의 상황이 있어요. 이해찬. 그 얼마나 폐악스럽습니까? 폐악스럽죠. 근데 이해찬이 하는 말이 보수를 괴멸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땅에 국민들이 40%가 보수입니다. 40%가 보수인데 40% 국민들을 괴멸시킨다고 하니까 그럼 이해찬이 문재인 네가 되면 나는 문드러지 죽겠다. 세상에 그런 후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 해놓고 오늘 해수부하고 딱 짜고 그게 이제 SBS 어제 방송 보도가 나갔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희한한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 이럴 수가 있냐 이래 물어보니까 SBS에서 이제 겁을 줬는지 그게 잘못된 뉴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 해수부 공무원 목소리 녹음까지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 집권하면 SBS 8시 뉴스가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홍준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방송사 뉴스를 저거 해놓고 막 겁을 주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걸 갖다가 지워버리고 세상에 대통령 되기도 전에 언론 탄압을 그래 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또 토론하다가 자기 입 막히고 막 택도 아닌 소리 이래 해섰다가 내보고 하는 게 나 책임 물을 거다 이거야. 책임져야 된다. 그래 지난번에는 그래 내 책임질게. 노무현 대통령이 돈 640만 불 70억 모은 걸 이야기하니까 안 받았다 이거야. 누가 그럼 받았냐고 가족이 받았대.
가족이 받았대. 그러면 박근혜는 왜 들어갔노? 그 최순실이가 받은 거 아이가? 뭐 재단이 받은 건데 박근혜 받은 게 한 푼도 없는데 그럼 박근혜는 왜 파면되고 들어갔노? 이렇게 어이없는 짓을 합니다. 자기들은 640만 달러 또 나 토론 끝나고 옆에 와서 그러다고 이젠 그만하자고. 그거는 그런데 그만할게.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야기 안 했어요. 나도 사내인데 그만하자 그러는데 막 그만하지. 그 이야기는 더 안 했는데 문제는 말이 참 기가 막힌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전화를 했거든요. 박연차한테 돈 달라고 전화를 해서 받기는 사위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500만 달러는 계좌 이체를 했어요. 응? 계좌로 딱 넘겨주고 또 100만 달러는 정상무이라고 그 총무비서관 했는데 그 누구면 그 문재인 밑에서 총무비서관 하던 애가 직접 받아갖고 그 다음에 40만 달러는 딸이 또 받아가가지고 허드성 강변에 그 호화주택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40만 달러인데 그래 자꾸 물어보니까 당신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 그래 내 책임질게. 이거 사실이 아니면 내가 후보 사퇴할게. 근데 사실이면 니 우짤래 이래 물으니까 대답하래요. 사실이면 우짤래 대답.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 그 돈은 뇌물인데 뇌물로 돼 있는데 뇌물을 가족이 받았더라도 환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에? 세상에 뇌물 받아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가족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 환수 안 하는 법이 어딨냐. 전두환이는 보니까 퇴임하고 20년 돼도 악자까지 다 받아냈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 10년 좀 지났는데 그 돈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 640만 달러 그거 국고 환수하자 이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멘트로 가족이 받았다는데 그럼 직접 안 받았다 치자 막. 그런데 박근혜는 지가 직접 받은 돈이 있냐? 그런데 파면되고 징역 갔다. 그게 무슨 경우냐? 저거는 아무 경우다 이라면서. 그래서 야 참 이제 어제도 내가 이젠 거짓말하지 말고 토론하자 그랬지만 어제도 내 기억에는 또 하나 거짓말 했지. 했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대통령 시키면 안 되겠죠. 홍준표 자 이제 안철수 후보 나 보니 좀 딱해서 나 이 안철수 후보한테는 이제 처음에 그 세 번째 토론인가 할 때까지는 해보니까 이 사람은 나 보니 아니더라고. 도저히 아니더라고. 그 뒤로부터는 내가 곤란한 질문을 안 했어요. 자기 하기 좋은 말 해주고 저기는 어차피 이야기해도 안 될 거니까 그 어린애 같은 사람 두드려 팬다고 해서 그거 할 것도 아니고 참 순진해요. 순진해. 누가 이거 자꾸 시끄럽게 바람냈노?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조금 더 따듬어야지. 그 정치 경륜도 없고 그리고 아는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컴퓨터 백신 좀 하다가 그거 갖고 나라 들어물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자 5월 9일 날은요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홍준표 까막눈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홍준표
여러분들한테 비치기는 굉장히 강성으로 비칩니다. 그래 비치죠. 그런데 왜 제가 강성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검사할 때, 정치할 때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는 현대조선소에 800원 받던 임시직 경비원이었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우리 엄마는 까막눈입니다. 그 부모 밑에서 그래 살아도 내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삐뚤어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실력 기르고 홍준표 제가 여느 사람들처럼 뒤에 백이나 있고 돈 많은 부모 만났다면 내가 강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재산 없고 힘 없고 내 처갓집도 보면 그 전라북도 부안에 아주 농촌에 살아요. 별로 잘 살지도 못해요. 그렇게 처갓집 백도 없고 신가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집안이고 거기서 태어났는데 홍준표라도 강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나를 버립니다. 내가 강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립니다. 그래서 내 이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여태 어릴 때부터 대학 다닐 때 검사할 때 정치할 때 나 혼자 강하게 살아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강한 사람이요 아주 강성이다 이래 얘기하는데 실제로 강성으로 하는 거는 권력 있는 사람들, 세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붙을 때 내 강성으로 붙죠. 홍준표 DJ가 겁나서 아무도 못 대들 때 내 DJ 저격수를 했어요. 또 노무현 대통령이 겁나서 아무도 못 대들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내 맞짱 뜬 사람입니다. 홍준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자 친이계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형님 동생하지만 나는 대파에 속하지 않으니까 원래 이명박 대통령 그 대통령 만들어준 거는 사실 내가 만들어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BBK 사건 내 아이면 그 아무도 못 막아요. 그 BBK 사건 막아주고 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인수위 할 때 통일동에 불러가지고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사실 제일 선망하는 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인데 지금 좀 누군지 모르지만 떨렸고 그 검사들이 제일 선망하는 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사 출신들은 그거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해줬는데 3번이나 저한테 법무부 장관 시켜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인사를 할 때마다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줘가지고 누가 들어가서 저거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그 칼 들고 이상덕이 잡아 엮고 난리를 칠 거다. 그러니까 저거는 절대 시켜주면 안 된다. 이래갖고 내가 2번 그 인사 때마다 안 시켜주더라고. 그래 내가 한 번 붙었어요. 조찬하면서 내가 이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아씨 이거 뭐 시켜준다고 해놓고 안 시켜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2개를 갖다가 이거는 정치적 중립을 시켜야 되니까 국시를 대요. 절대 뭐 정당 출신은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총리 시키라 마. 내가 총리하면 내가 알아서 잘해줄게. 그러니까 그 다음 딱 그 이튿날 연락이 온 게 환경부 장관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환경부 장관을. 그래 환경부 장관이 내일 모레 개각하니까 환경부 장관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온 게 이제 비서실장이 왔는데 근데 그 임태희가 왔어요. 그 임실장한테 임실장 니 타타타라는 노래 아냐? 이러니까
그게 뭔데요? 그 얼마 시작 이래 한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너를 알겠느냐? 홍준표!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 자식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인마. 내가 인마 법무부 장관 하려고 하고 총리하려고 한 사람인데 이 자식아 환경부 장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인마. 가서 인마 그래 인마.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너를 알겠느냐 그래 하더라고. 근데 장관 거절했어요. 홍준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5월 9일은 이 체제 선택을 하는 전쟁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긴급히 해놓고 이 사드 배치에 왜 10억 달러를 내라고 했을까요? 문재인 때문에. 그러니까요. 좌파 정부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구실을 딱 붙여놓고 사드를 빼면서 한미동맹도 깬다 이거야. 떼고 한국에서 빠지면서 북을 갖다가 완전히 폭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간단한 논리예요. 사드 배치 10억 불 내놔라. 왜 이걸 제의했겠어요? 원래 한미 그 협정에는 없어요. 안 주기로 돼 있어요. 안 주기로 돼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달라고 해놨어요. 그 달라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계가 지금 좌파들이 전부 몰락을 다 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좌파들이 지금 걱성을 부리니까 이거 발뺄 구실을 하는 겁니다. 북쪽에 핵시설은 폭격을 해야 되겠고 그 폭격합니다. 제 판단은 저 폭격합니다. 폭격을 해야 되겠고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사드를 빼라고 할 거라 이 말이야. 돈 안 준다고. 그러니까 빼고 한미동맹 깨지면서 북폭을 한다 이거예요. 나는 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근데 그걸 막으려면 북폭을 하면 북 핵시설 폭격을 하면 대한민국의 저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파 정부가 들어와야지 소위 칼빈슨 호동에 지금 와 있어요. 저거 잘 안 갑니다. 북의 미사일 위협 있기 전까지는 안 빠집니다. 그 함상에 올라가 가지고 한미 FTA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북의 핵 문제 이걸 세일가스하고 같이 협상을 하면 됩니다. 왜 협상을 하면 되냐면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이 적자를 본 게 240억 불이 금년 적자예요. 그 적자인데 이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보전해내라 이거. 이게 뭐로 보전해 주느냐? 우리가 1년에 에너지 수입하는 게 한 1,000억 달러 됩니다. 1년에 에너지 수입하는 게. 그 중에서 셰일가스 같은 것을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는데 이 수출할 길이 별로 없어요. 중동에서 가스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에서 가스 수입하는 것을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입하게 되면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는 손해가 없죠. 중동에서 가져오는 걸 미국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니까. 근데 미국과 이 적자 폭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로 협상하면 끝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칼빈슨 함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오라고 해가지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준표. 자, 정말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거 보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있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깡다이 있어야 되고 결기가 있어야 돼요. 네? 문 후보처럼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철수처럼 우물쭈물하고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거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홍준표.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면 강당과 결기, 배짱과 배심이 있어야 돼. 그래도 홍준표는요, 60 살아오면서 배짱 배심 하나로 내 살아온 사람입니다. 홍준표. 광주에서 내 검사할 때 깡패들이 식칼을 집에 보내고 뒤에 퇴근하는데 석궁을 쏴대도 내 눈 하나 깜짝 안 한 사람입니다. 아직 뭐 사내가 죽을 때 죽는 거지, 그 죽고 살고는 자기 명입니다. 명. 그건 자기 명이지.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면 그 정도 배짱과 배심이 있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요즘 홍준표 그 알라들한테 그 대통령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 배짱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5월 9일은 강당과 결기를 갖춘 안보 대통령이 필요하고, 이 나라를 튼튼히 지킬. 두 번째가 대한민국 한 70%에 달하는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홍준표. 여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정변 아들도 없고 까막눈 아들도 없고, 저처럼 밑바닥에서 무지렁이처럼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한 사람도 제대로 크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청년들이 아마 희망을 가질 겁니다. 이 나라 청년들이 홍준표처럼 저렇게 무지렁이처럼 살고, 부모를 아무것도 없는 부모, 무식한 부모 만나서 재산 1원도 상속 안 받고 그렇게 혼자 열심히 노력해 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젊은 애들한테 얼마나 그게 희망입니까? 홍준표. 그래서 제가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제 호소 드리는 것은, 제가 경남지사까지만 해도 저는 인생 잘 살은 인생입니다. 제 힘으로 검사해봤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4번 해봤고, 고향에 와서 지사 2번 해봤고, 저는 경남지사로 끝나도 참 내 2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홍준표를 적습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의 멘토고 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내 엄마입니다. 내 엄마를 씁니다. 나는 이수진 장군도 안 쓰고 세종대왕도 안 써요. 내 엄마를 씁니다. 그걸 모르는 내 엄마가 내 인생의 멘토입니다. 얼마나 자식 잘 키우려고 자기는 굶어가면서 빚어가지고 빚 갚으려고 허덕거렸고, 그리고 남한테 업신여김 당해도 집에 와서 한마디 불평 안 했고, 옛날에 다 그리 살았잖아요. 없는 사람들 얼마나 업신여김 당하고 빚어가지고 이래 하면 채권자 집에 가서 머리채 끄이고, 그리고 길거리 머리채 끄이 다니고 얼마나 그렇게 옛날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온 내 엄마가
이 세상에 나는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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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언론이 조금 돌아오는데 내가 그래도 그 요즘 언론들 못 믿겠어요. 못 믿겠는 게 저 SBS 가 보세요. 그래 해놓고 겁이 나니까 자기들이 오보했다고 그래 발표를 하고 기사를 내려버리고 치우고 세상에 지금 대명천지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언론 상황이 이렇다고 지금. 그런데 이런 판에 대선을 치르니까 홍준표는 저끼리 여론을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생각은 또 다른데 늘 꼬레비에 이어놔놓고 기사 취급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페이스북 하나로 선거운동한다. 우리 당에서 대변인이 13번을 하루에 성명서 발표해도 한 줄도 안 나요. 한 줄도 안 써줘요. 대신 이제 내가 페이스북 쓰면 안 써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인터넷에서는 올라가는데 이튿날 종이신문에서는 한 줄도 안 나요. 그래서 이놈의 신문, 이게 신문이냐? 문재인 찌라시지. 이게 신문이냐? 문재인 찌라시지. 내가 그랬어요. 홍준표!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 우리 경남의 어느 신문 보고 이게 신문이냐? 찌라시지. 이래가지고 내가 한 달을 싸워봤어요. 근데 사과하고 말기는 말았는데 요즘 보니까 대한민국 신문들이 문재인 찌라시 같대. 찌라시. 문재인 대통령 되면 겁이 나니까 방송도 그래요. 특히 종편. 그거 왜 종편인가 합니까? 이 종편을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원내대표 할 때 이 종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왜 종편을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MBC가 워낙 좌편향이라서 야 종편이라 만들어서 대항을 해야 되겠다. MBC가 요즘 정상으로 돌아왔고 근데 이놈의 종편이 요즘 보면 하루 종일 편파방송만 해요. 하루 종일 편파방송만 하니까 요즘 종편이라고 그래요. 종일 편파방송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이 종편 2개는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종편은요, 정부에서 심사해서 전파 허가 안 내주면 끝나버립니다. 그거는 심사권한이 정부에 있어요. 정부에 있는데, 나 요즘 인천서도 한번 그 이야기 했어요. 이거 전파 낭비다. 전파 낭비다. 이런 식으로 전파 낭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인천서 집권하면 엄격히 심사해서 종편 중에 4개 중에 2개는 없앤다. 이랬더만은 이튿날 아침 신문을 내보니까 그 기사만 쏙 빠졌어요. 그 말만 쏙 빼고 딴 거는 다 썼더라고. 그래서 참 언론이 요즘 일에 기울어지는 걸 보고 언론이 참 상업화됐다. 옛날에 독재 시대에도 대한민국 언론 안 그랬습니다. 꿋꿋하게 썼어요. 이 민주화된 이 시대에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이 이따위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내가 겁이 나니까 말이야. 내가 되면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면 홍준표 안 되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대통령! 홍준표! 트럼프가 미국 언론의 97%가 트럼프를 반대했어요. 미국 언론의 97%가. 트럼프는 트위터 하나 가지고 대선에 됐어요. 또 되는 날만 하더라도 투표하고 개표하는 날 그날도 NYT 뉴욕타임스에서는 94% 힐러리 당선이라고 그래 보도를 했어요. 근데 오후 돼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트럼프가 돼버렸거든. 트럼프가 그 성깔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CNN
그 다음에 뭐 NYT 또 어디더라 그하고는 워싱턴 포스트가 인터뷰를 안 해요. 너희는 신문도 아니다, 언론도 아니다. 그 취임식 할 때 보니까 빡빡하게 왔는데 트럼프 주장 보니까 사람 만든 조금 그 빈자리 그거 딱 찍어가지고 자리가 이래 비었다고 보도하고 한다고 싸우고 이러던데, 네,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 대한민국 언론들 각성해야 돼요. 옛날에 독재 시절에도 언론에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된 지금 어떻게 언론이 이렇게 좌편향돼 가지고 좌파가 집권하면 겁이 나니까 상업화돼 가지고 자기들 살라고 방송에 냈다가 그 SBS라는 그 방송은 그건 내가 모래시계 드라마 만들어줘가 키운 방송입니다. 그가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 드라마 나올 때 서울 경기 일원에 있던 지방방송이야. 그 드라마로 히트해가지고 지금 전국 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홍준표가 키워준 방송에서 그따위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 오늘부터 SBS 8시 뉴스 보지 마세요. 그거 안 그래도 시청률이 낮아요. 여기에 있는 이제 KNN은 KNN 지방 뉴스만 보세요. 중앙 뉴스는 보지 말고 KNN 여기는 내 친해요. 그러니까 중앙 뉴스는 싹 빼고 그 다음에 지방 뉴스 할 때 8시 반쯤 돼서 하죠? 네? 8시 반쯤 돼서 KNN 드세요. 8시부터는 절대 틀지 말고.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 열심히 받아 쳐본들 뭐합니까? 그 나오지도 않은 걸.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인사드리고 가고 마지막 날 내 부산역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무너진 당, 깨어진 당 그 끌어안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지원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깨어진 당 붙이고 그리고 대선에 막바지 돌풍까지 일으키면서 제가 보니까 부산 시민들 오늘 모이신 거 보니까 한 60%는 지지해 주겠어요. 그렇죠?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화끈하게 지원해주면 내가 약속을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해양 특별시로 내 추진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이 대부분의 권한이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또 부산 인근에 셰일가스 허브 기지를 만들 생각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자, 이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나라가 얼마나 위중한지 아실 거고, 그리고 이 나라 돌파하려면 그래도 제가 왜 강하고 겁 없이 살았느냐. 나는 잃어버릴 게 없어요. 가진 것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용감한 겁니다. 아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도 나는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겁낼 게 없죠. 그러니까 한판 붙으면 내가 언제나 한 붙어보면요, 죽기 살기로 붙는 놈은 절대 못 이깁니다. 문재인이는 지가 다 된 걸로 착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지금 바짝 긴장했어요. 요즘 와서 바짝 긴장했는데 자기 다 된 거로 착각하기 때문에 나는 본전이다 이거야. 쉘이 한 번 붙어가 안 돼도. 근데 문재인이는 5년 동안 준비했지만은, 나는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놈하고, 야, 이거 말하자면 이기려고 하는 사람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자, 내가 5월 8일 날 부산역에서 몇 시? 5월 8일 날 부산역에서 부산 시민들한테 마지막 당부를 하러 오겠습니다. 오고 정말로 우리 부산이 2시랍니다. 2시? 그래갖고 서울 되나? 5월 8일 2시래요. 2시. 2시 내 부산역에서 그 사이에 더 재미있는 소재를 갖고 내려와서 내 부산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당 800원 받던 경비원의 아들도 대통령이 된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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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까막눈 아들도 대통령이 된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감사합니다. 나 또 대구로 가야 되니까 양해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 자유한국당 기호 2번